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이 미국 혈액학회에서 트룩시마 관련되는 시판 후 임상시험에서 유효성과 안정성을 재입증하는 어떤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주가는 다시 18만원대 부근으로 임박하고 있는데요.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미국 학회, 2022년 미국 혈액학회죠. 여기에서 혈액암 관련되는 트룩시마. 자, 트룩시마는 이제 본래 이제 이 리툭산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바이오시밀러입니다. 이 항체의약품으로는 이제 1997년도에 리툭산이 최초로 이제 발매가 되었죠. 이제 본래는 이제 이 비호지킨 리푼종, 그러니까 혈액암의 일종은 여기에 이제 허가를 받았다가 이후에 이제 인디케이션이 류마티스 치료에도 이제 효과가 있더라 이러면서 이제 확대가 되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로슈의 대표적인 이제 항암제 라인에 들어가는 어떤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의 어떤 특허 만료로 셀트리온이 퍼스트 무브로 이 트룩시마를 개발해서 2016년도에 국내에서 판매 허가를 받고 2017년도에 EMA, 2018년도 FDA에서 판매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유럽에서 점유율이 23.6%, 오리지널 의약품인 리툭산을 상회하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미국 시장에서도 27.6% 점유율을 좀 달성하면서 셀트리온 입장에서 중요한 또 캐시카우 입장입니다. 이 시판 후 임상 시험은 이 포스트 마케팅 서베일리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케팅이라고 하는 건 이제 승인을 받아서 이제 시장에 나오고 난 다음에 소위 말해서 임상 사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개발사 입장에서는 특히나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요 이제 PMS 관련되는 부분들을 승인할 때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개발사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비용이 들기 때문에 상당히 좀 꺼려지는 부분이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적응증 확장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수적인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적응증 관련되는 부분이 사실 이제 이 트룩시마 같은 경우에도 이 혈액암 관련되는 부분뿐만 아니라 이 류마티스 감전염까지 암과 자가 면역 질환까지 이제 같이 하면서 적응증 확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나름 이제 나쁘진 않았던 부분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2016년, 2020년 승인 받고 난 다음에 4년 동안 이 조사를 통해서 이 트룩시마를 투약한 안전성 평가 대상이 데이터인데요. 그래서 이제 안전성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임상 결과와 유사한 어떤 안전성을 일단 보였기 때문에 시판 후 하고 난 다음에 특별히 문제가 없죠. 미국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시판을 하고 난 다음에 투여를 하면서 사망이 생기면 허가받은 어떤 제품 자체가 이제 판매 중지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PMS 관련되는 부분들이 그런 연유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 의료 환경 사용 기준에 따라서 평가한 유효성 또한 여전히 우수한 어떤 결과를 보였기 때문에 이 트룩시마의 어떤 바이오시밀러의 어떤 처방 확대가 이런 어떤 이제 PMS 데이터의 우수함은 이제 처방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여전히 경쟁력을 가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리툭시맘 관련되는 어떤 이제 시장 규모가 거의 8조에 가깝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블록버스터로 계속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초 어떤 승인 이후에 계속 이제 성장성을 더하고 있는 어떤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번 이제 시판 후 임상 시험을 통해서 적응증 전반에 관해서 환자를 대상으로 트룩시마의 안전성, 유효성을 재입증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이 트룩시마 어떤 처방이 좀 더 이제 합리적인 가격에 하기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에서 어떤 확대율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계속 이제 언론지상에 기상이 나온다는 말은 그만큼 이제 내년도 이후 이 휴미라 복제약 관련되는 시장 크게 보면 미국에서 23조인데요. 이 시장이 이제 10개 회사였던 경쟁 제품들이 들어옵니다만 이 어마어마한 시장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세계 1위를 거의 10년간 가까이 해왔던 FB의 휴미라 관련되는 부분. 특허는 이미 이제 사실은 2016년 12월 달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어떤 물질 특허. 근데 오리지널사들이 사실은 에버그린 전략을 펴면서 계속 이제 후속 특허 등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개발사들이 빠르게 이제 시장 진입을 막는 어떤 흐름들이 있었죠. 그래서 F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개발하는 뭐 제약 바이오 시밀러 개발사들 첫 출시 시점을 내년도로 합의를 했죠. 그래서 뭐 암젠의 암제비티가 내년 1월 달에 출시되고 대부분은 내년 7월 이후부터 판매가 됩니다. 한 10여 개사가 지금 이제 붙는데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내년 7월에 이제 진입을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인데, 이달에 이제 FDA에서 승인 관련되는 부분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상당히 좀 중요한데요. 그래서 암제비트가 이제 퍼스트 무버고 후속이 이제 6개월 뒤로 가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휴미라가 지금 이제 저농도하고 이제 고농도 제형으로 팔리는데, 작년도에 미국에서 판매된 휴미라의 거의 80%가 고농도 제형입니다. 그래서 암제비타는 지금 저농도 이제 형태로 출시가 되기 때문에 7월 이후에 이제 출시가 가능한 셀트리온의 유플라이마 같은 경우에도 이 고농도 제형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좀 경쟁력을 갖출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구연산염을 제거해서 환자의 어떤 이제 통증도 경감을 시켰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미라도 이제 내년도 매출이 많게는 절반 이상 줄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자, 24조 시장에서 절반이 줄면 한 10조 정도 시장이 열리잖아요. 거기에서 10개 회사가 지금 덤벼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5% 정도 이상 정도만 적정하게 뭐 차지한다 하더라도 매출액 자체가 뭐 1조 정도 수준에 될 수 있을 만큼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이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기대와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기존에 2조대의 어떤 매출액이 내년 내후년을 지나서 이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어떤 이제 경쟁력이 어떻게 보이냐에 따라서 매출이 뭐 3조, 4조, 5조까지도 향후에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죠. 후속적인 어떤 바이오시밀러 뭐 베거젤마라든지 램시마 SC를 제외하더라도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얼마나 큰지를 인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주가의 어떤 반응들도 내년도에 이제 본격화될 수 있는 어떤 흐름이 있겠죠. 그리고 연말이 되다 보니까 계속 이제 내년도 이제 주총 전에 대표들의 어떤 임기 만료 관련되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기우성 이제 대표 같은 경우도 내년 이제 3월 27일에 임기 만료일인데요. 사연임이 될지 안 될지 여부가 상당히 좀 뭐 중요합니다. 예, 셀트리온의 이제 뭐 그 서정진 명예회장과 더불어서 창립 멤버죠. 한양대 이제 산업공과를 졸업하고 대우자동차 있을 때는 이제 뭐 비서 입장에서 뭐 서정진 명예회장을 뭐 이렇게 인연을 맺었다고 하는데, 셀트리온이 이제 그 창립되고 난 다음에는 생산 부분을 담당하다가 2015년도에 이제 공동대표로 들어오고 2018년도에 이제 부회장으로 이제 승격이 되어서 서정진 명예회장 퇴진 이후에는 셀트리온 그룹을 이제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우성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전에 이제 셀트리온 매출액이 2천억, 4천억 대에서 최근 이제 2조 가까이 지금 이제 매출이 올라왔으니까, 자, 이런 어떤 이제 성장성, 이런 부분에서는 뭐 공헌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현재 이제 셀트리온 유럽에서 6종, 미국에서 4종의 어떤 바이오시밀러 허가를 이끌었고, 후속적인 이제 바이오시밀러, 이 스텔라라, 아일리아, 졸레아, 플로리아, 악템나 관련되는 부분, 여기까지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 어떤 부분이고, 특히나 내년도 이제 3, 4병까지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기우성 대표의 어떤 사연인 관련되는 부분이 좀 유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레키로나의 어떤 실패를 제대로 이제 합병과 이후의 어떤 실적단에서 정상 궤도로 올려서 주가의 어떤 흐름들도 좀 정상화되는 어떤 흐름들을 좀 이끌어야 되는 어떤 입장이죠.
지금 이제 주가 차트 흐름에서 보게 되면 21선에 올라와서 오늘 밑꼬리가 좀 나오면서 이 음봉이 내려갈 때 좀 쉽게 내려가는 부분을 오늘 일단은 아침에 이제 시작 전에 이제 재료가 나오면서 갭업을 하면서 밑꼬리는 17만 6천원, 시간에는 좀 500원 정도 빠졌습니다만 18만원 부근에 올라와서 지금 이제 볼린저 밴드 상으로는 이제 밴드가 축소되고 있죠. 그래서 확대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추세가 아직은 없죠. 근데 이제 이 추세 강도 자체가 지금 낮아졌다는 말 자체는 이 하락의 어떤 속도들을 다시 이제 반등이 이제 지난주부터 좀 나오면서 이제 추세 강도를 좀 낮춰놨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가서 이제 추세 강도가 다소 올라가면, 거래량이 늘면서 올라가면 이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인데요. 18만 5천에서 19만 2천원대의 중심 가격을 좀 앉혀놓는지가 주후반에도 좀 중요합니다. 오늘은 외국인들과 기관이 양매수를 좀 들어왔고 장중에 프로그램도 좀 들어왔죠. 그러니까 크게 이제 나쁘지 않은 흐름인데, 그래서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 부분을 뚫어내면서 연말까지 뭐 20만원대 흐름들까지 어떻게 좀 도전할지 여부, 남은 시간 동안에 그렇게 해서 이제 내년도 25만원대와 30만원대 흐름들을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어떤 발판은 20만원대 가격의 흐름이 넘어가야 된다. 올해 연중으로 지금 인버티드 헤드 숄드 바닥 패턴을 만들고 이 넥라인이 돌파되었을 때 본격적인 상승을 가기 위해서는 이제 이 거래량 줄었던 부분이 늘어나야 되는 어떤 수급 문제가 여전히 좀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좀 더 많은 어떤 수급들이 이제 들어올 때 본격적인 어떤 상승의 흐름으로 주가에 나올 것인데, 아직은 계속 이제 그 흐름을 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어떤 시초가 될 수 있는 가격이 18만 5천원, 19만 2천원을 자리 잡고 20만원대 라운드 가격이 넘어가게 되면 상승의 어떤 흐름들이 장기적으로는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투자 대응 전략 삼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